이제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란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한적 공격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국은 이란에 제한적인 공격만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만 갖다 두고 있습니다. 전면전 애초에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란이 전면전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부를, 이란 정부를 전복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쿠바도 다 무너진다. 자, 여러분, 이거 다 망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물론 마두로는 잡혀갔습니다만 이 볼리바르 민병대들, 자, 이를 뭐 전체는 몇백만 됩니다만 한 150만 이상이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총과 탄약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애초에 이제 미국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뭐 그 이전에 자, 이제 소위 말하는 테러리스트를 풉니다. 카르텔을 이용해서 풀고 시민들을 해칩니다. 그러자 이 볼리바르 차비스타를 이제 지지하는 세력들은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평상시 무기를 이제 집에 두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큰일 있을 때 무기를 받고 이제 향토 예비군처럼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지킨다, 조국을 지킨다 이러고 이제 딱 이제 무장을 하고 퍼져 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기 전에 바로 이 무기를 이 민병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무려 한 170만 정 정도. 이것을 들고 국민들은 딱 그대로 있습니다. 마두로를 잡아가든 뭐 델시 로드리게스를 제거하든 이딴 것은 중요하지 않죠. 국가 실체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정권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 신형 무기를 제공한다. 뭐 러시아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CM302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대한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사거리는 길지 않습니다만 빵 쏘면은 날아가서 배를 뭐 그냥 그대로 격침시킬 수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이제 대한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장거리는 아닙니다만 한 300km 정도 이제 선박은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무기를 준다. 이제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죠. 자, 그리고 이란의 이제 현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들 몇 군데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쿠르드 분리주의 단체 5곳. 이곳에 이제 뭐 미국이 모종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작년 연말입니다. 이 미국이 쿠르드 쪽으로 이제 무기를 집어넣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시리아 이제 알졸란이 이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란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가.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 이란에서 폭동 이런 것 배후에도 또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쿠르드를 이용해서 이란과의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분리주의 단체 5곳이 모여서 뭐 독립을 하겠다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격하면 이제 편승하겠다. 그리고 MEK, 뭐 대표적인 이제 공산주의와 뭐 제가 이 흑화된 단체라고 하는데 이들은 공산주의자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살인 테러 집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MEK. MEK도 이제 이란 북부 지역에서 어디 해방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행진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쿠르드족 지하 기지입니다. 쿠르디스탄이죠. 자, 이곳에 이제 지하 갱도를 파고 여기서 이제 무장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제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성, 바로 이 여성이 앞에서 등장한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여성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제 이란을 상대로 어떤 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IA는 이제 페르시아어로 된 이제 방송을 내면서 이제 지금 이 정권 해교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보내고 있다, 타진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제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 2주, 3주 이렇게 반짝 이제 강력한 어떤 공군력을 이용한 공격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란이 이제 반격을 자제를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반격을 한다. 그리고 전면전의 강도로 나온다. 이때 미국은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A2AD 능력입니다. 주변에 이제 미군 기지들 그리고 공격 원점이 될 수 있는 뭐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하면은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모총장은 이번에 이제 공격은 매우 불리하다. 할 수는 있으나 뭐 공격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란과 매우 이제 긴 전쟁에 미국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미국은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강력한 반격을 해서 기지가 파괴되고 후퇴를 하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미국의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물러날까요? 이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안 돼. 이제 이란을 손을 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0만 대군을 모아서 갑니다. 이러다가 제국은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자, 제이디 벤스 역시 뭐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좀 만류하고 있는 입장이다. 합참의장. 그런데 마르코 루비오와 이제 옆에 있는 네오콘 세력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반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자체가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이제 네오콘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지금 이 참모총장은 이란과 전쟁을 할 경우 긴 이제 어떤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뎁스 그리고 이제 병참입니다. 미국은 이곳에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단번에 이렇게 뭐 공군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물러선다, 반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란은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고리를 끊겠다. 강력한 반격으로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쌓아둔 이제 공격용 무기, 포탄 이런 것은 한 20일 정도 작전을 하면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함대를 보냈습니다만, 자, 이제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시 이제 채워넣기 위해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군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일단 미국 함대가 물러나면은 이것은 이제 세계에서 패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적인 옵션이 제한되어 있다. 자, 이런 보고를 받으니까 좀 이제 화도 나겠죠. 짜증도 날 겁니다. 지금 많은 전력을 투사했는데 이대로 물러선다. 이것은 세계에서 이제 트럼프가 또 탁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밀어붙일 거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터커 카슨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별도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방송에 올라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나폴리타노 판사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터커 카슨은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 자, 그리고 미국을 긴 수렁에 이제 빠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즉 이란을 때리겠다는 거죠. 터커 카슨이 설득에 실패했다.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미국 잡지는 이 워싱턴이 이란에 대해서 이제 군사 공격을 주저하는 이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란이 미국과 이제 지역 전체를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소모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란은 이번에 작심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면전 같은 이제 보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어떤 세계적인 패권의 쇠퇴,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로 이제 가속화시킬 거다. 결국 이 미국은 이 분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금 이제 주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력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은 이미 이제 전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어떤 해커 집단이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앱슈타인 파일, 트럼프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지금 뭐 여러 언론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35에서 39% 사이. 그리고 60% 정도가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건은 역시 아이스 얼음 이슈입니다. 여기 뭐 라티노나 히스패닉의 이반 이런 게 가장 큰데 그런데 이런 것과는 별개로 어떤 이제 이란과의 전쟁 이것은 또 하나의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긴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간다. 미국 국민 중에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는 포션 이것은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뭐 시드를 하고 대공망을 무력화시키고 빠방빵 하면서 이제 이란을 한 방에 끝장낸다. 그리고 이란을 계속 두들겨서 정권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전략의 뎁스, 뭐 군사력의 뎁스 깊이를 봤을 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죠. 물론 미국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원전전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주변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믿고 이란과 이제 큰 전쟁을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의 이제 방공 시스템 여전히 살아있다. 레이더가 무력화되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12일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뭐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이제 빠르게 복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레이더 대공 시스템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이제 그 자체로 강력한 이제 이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방공망을 파괴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재래식 무기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이제 배, 1인용 보트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 대공 미사일, 대한 미사일 이런 게 이제 한두 발씩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모기떼처럼 이렇게 달려들어서 미국 함대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위협 요인입니다. 자, 얕고 제한된 수요. 주변에 이제 뭐 페르시아만도 그렇고 앞에 있는 오만만 일부도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얇기 때문에 잠수함 작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이제 작은 잠수함, 잠수정들, 반잠수정들 이런 게 이제 무시무시한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배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떤 게 이란의 잠수함인지 이런 것을 탐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미 해군이 자유롭게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기 함대 앞에 보셨던 이제 고속정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연안전에 최적화된 자그마한 잠수함들 그리고 무인 시스템, 수중 드론 그리고 무인 수상정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 이제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분명히 이란은 페르시아만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공한 이제 장거리를 볼 수 있는 레이더 이런 것을 여러 곳에 깔아두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통합을 이룩한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은 이런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위성, 베이두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성 베이스드 대공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자, 지상에서 이렇게 이제 레이더 기지를 이용해서 쏘는 것. 이것은 대부분 이제 능동형 레이더입니다. 전파를 쏴서 이제 상대에 맞고 돌아오는 거, 반사파 이것을 이용해서 항공기를 탐지를 합니다. 그런데 위성을 이용한 이제 대공 시스템, 이것은 대부분이 이제 수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서 지상에서 뭐가 날아다니고 이런 것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어떤 이제 미사일 발사대 이것과 연결시킨 다음에 바로 대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단순히 장거리 레이더만 준 것이 아니라 베이두 위성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공군력의 움직임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대공 능력을 이란과 이제 통합을 한 다음에 미사일을 유도해 준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이 위성 베이스드 대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미국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이 미 공군의 상당한 이제 두려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24년에 올라온 이제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데 중국의 베이두 위성이 이제 지상의 대공 시스템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국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F-22가 탐지된다. 그래서 이제 격추가 된다. 이것은 미 공군의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윌슈라비가 이런 글을 썼는데 지금 미국의 공군 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데 이제 쫙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클러스터 폭탄을 이용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 여기 있는 공군 자산, 이제 많은 부분을 피해를 이제 입힐 수 있습니다. 뭐 파괴가 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리 슬러셔라는 미국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지금 전쟁을 하기에 충분한 물자가 중동에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날랐습니다. 한 250대 정도 분량이 갔는데 그러나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으로 수송을 해야 된다. 아직 그렇게 많은 물자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군 전력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 공격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란의 이제 지형도입니다. 딱 봐도 산맥 그리고 촘촘히 산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란을 지상군을 이용해서 정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기보다는 쿠르드족을 이용한 내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낫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